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권영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에서 지난주에 통과시켰던 사법 3법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를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하면서 장외 투쟁을 그동안 이어갔었고, 반면에 민주당은 다음 주 이 대통령 공소 취소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인데요. 자, 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법 3법을 의결한 것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세은 부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대통령이 국회에서 절차를 지키고 토의를 거쳐서 올라온 법에 대해서 딱히 위헌적인 요소나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게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행사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전 대통령이 올라온 거부권, 그러니까 법안 전부 다 거부권 행사했던 게 굉장히 이상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법 3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안에는 대법원 증언법이라든가 재판소원법 이 문제는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논의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구가 있었고요. 우리 국민들이 대법원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재판이 늦어져서 그 늦어지는 피해를 국민들이 많이 보고 있었고 이 대법원이 좀 증언해야 된다는 요구가 대법원 자체에서도 있었습니다. 너무 업무가 과부하가 심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점에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이 또 당연히 우리 여론을 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 의무라고 저는 보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얘기하는 것은 법 왜곡죄 갖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다른 부분은 다 이제 논의가 오랫동안 됐던 문제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사법정의라는 것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최후의 보루인데 그동안 판사나 검사가 때에 따라서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그게 또 사실을 조작하거나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고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사례가 있어서 피해가 막중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벌은 받은 사례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권한이 클수록 책임이 커야 하는데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법을 무기를 삼아서 사익을 취하거나 이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되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법 왜곡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다 하는 것은 그 취지랑 전혀 맞지 않고요. 과거에도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좀 잔인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하게 된다면 그 판사의 껍질을 피부 껍질을 벗겨다가 그 판결을 하는 의자에다 씌우는 그러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이건 좀 제가 너무 잔인하게 과도하게 이야기한 거지만 그만큼 이 판사의 이런 판단과 그런 그 공정함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 과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의 취지를 조금 생각해 주셔서 저는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사법 3법이 의결이 됐는데 그동안 국민의힘 측에서는 필리버스터도 시도를 해봤고 장동혁 대표가 단식 투쟁할 때 특검 문제와 함께 이 문제 때문에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길게 이어갔는데 야당이 지금 지방선거에서 이 사법 3법 문제를 쟁점화시키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더불어서 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단식 투쟁이나 그 밖에 여러 방법으로 정말 국민들께 호소를 많이 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법 3법의 강행 처리는 정말 입법 권력을 이용해서 사법 체계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학교에서 삼권 분립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면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독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거대 의석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권력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국민적인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이렇게 야당에서 이 법이 문제가 많다라고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런 것들 사실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헌법이나 그 법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결국에 나중에 돈 있고 정말 빽 있고 이런 분들이 이 변호사를 많이 사서 자신의 어떤 그런 범죄를 덮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이러한 법들이 잘못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정말 국민들 힘없는 국민들이 나중에는 그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이 일어났다. 학폭이 일어났을 때도 정말
빽 있고 돈 있는 집의 어떤 자녀들은 변호사를 사서 무한히 이 뭐 사심이라든지 또 자기에게 어떤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법 왜곡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네. 3심제 끝나면은 그 만약에 고등학교 때 어떤 학생이 학폭을 저질렀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정확한 판결이 나서 이 학생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이렇게 4심제로 가게 되면은 정말 이 학생이 뭐 대학생 돼버리고 이 세월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러면 결국에는 돈 없는 서민의 어떤 그런 피눈물만 자아내게 되는 그런 분명히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우리 당에서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네. 대통령께서는 헌법상 권력을 균형 있게 유지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 매우 유감인데요. 다음이라도 어떤 저희가 이걸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대법원에서도 우려를 좀 표명하기도 했었고, 이 문제들을 지방선거에서도 또 끌고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당의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을지 임세은 부대변인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이 사법개혁 문제와 지방선거와 이제 연루시키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 논의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문제고, 이 지방선거 때문에 느닷없이 튀어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 대법관 증언이나 헌법소원 문제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전부터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 논의가 빨라진 것이고, 저희는 그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그 입법 활동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방선거와는 저희는 전혀 무관하다, 별개의 문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 수건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어 스스로 거취 표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하는 공청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 거취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권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굉장히 저는 엄중하다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이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아마 전례를 찾기 힘든 그런 지금 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지난번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탄핵을 굉장히 선호하는 당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을 한다면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야, 정말 민주당은 탄핵 선호당이다, 여전히 탄핵당이다.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네. 근데 저번에도 줄탄핵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대변인께서 2번밖에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제가 팩트 체크를 다시 해드린다면 좀 줄탄핵에 가까울 만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탄핵이 기각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난 시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그 지금 선임이 됐을 때, 네. 저희가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랬을 때 민주당 인사분들께서 정말 흠결이 없는 분이다, 정말 이렇게 정말 완벽한 분이 안 계신다, 이 정도로 칭찬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180도 달라진 이러한 여러 가지 비판과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입장 변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는 정말 이 대법원장도 본인들 마음에 들면 정말 훌륭한 분이다, 칭찬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탄핵을 추진한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똑같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뭐 탄핵을 2번 했다는데 그동안 기각됐을 뿐이지 남발했던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계엄 전에는 2번 했죠. 계엄 네, 전. 네. 맞습니까? 계엄 전. 12.3 계엄 전. 계엄 전에 이상민 지금 장관이랑 감사원장도 했고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결국에는 기각이 된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임명 당시에는 뭐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가 이젠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훌륭하고 흥미롭다는 얘기는 좀 못 들었고 당시에 뭐 어떻게 청문회가 했는지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흠결이었고 훌륭한 분이었으면 그걸 계속 유지를 하셔야죠. 대법원장이라는 그 직책, 그 무거운 직책을 수행하는 동안 그 흠결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위반이 탄핵 사유인데 법률 위반이 명백했던 것이 그런 정황들이 있어요. 네. 일단은 그 당시 이제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관련해서 6만 페이지 관련된 얘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사실은 원래 이게 파기환송의 절차가 결정되기 전에는 소부에 먼저 배당이 되고 그 이후에 전원합의체랑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소부 배당 전에 이미 전원합의체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시했습니다. 그거를 대법원에 있는 관련자가 국회에서 진행한 청문회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네. 그것 자체가 위법 행위입니다. 소부 배당 안 하고 전원합의체를 먼저 한 다음에 그 자료까지 다 열람하라고 미리 지시를 했다는 게 당시 증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를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 것이고 잘못을 했으면 아무리 흠결이 없던 사람이라도 만약에 그 주장이 맞으시다면 그다음에 법률 위반 행위가 있으면 그거에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에서는 대법원장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딱히 존재하지가 않고 그랬던 선례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탄핵이라는 그 조항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이 많고 상권분립 본인이 말씀하시긴 하지만 가장 많이 상권분립을 해치고 있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입니다. 이 사법 불신의 시초가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 코트에서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본인 자체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뭐 저희가 사법 3법이라고 하는 그 입법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게 입법이 뭐 되면 안 된다, 유감이다라는 표시를 하는데 입법권의 침해인 겁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법권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든 입법에 대한 입법을 행위하는 곳이지 이거 입법을 하라 마라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게 상권 분립을 침해하는 것이고요. 3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유일하게 3부 요인 중에 임명직인 사람이 바로 대법원장입니다. 그러면 저는 뭐 이건 나중에도 또 이제 좀 개선해야 되는 지점이라 생각하는데 그 어떤 정부에서 임명한 그 대법원장은 그 만약에 자기가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 임기를 끝나면 같이 마무리를 해야지 이 정권이 그 결을 같이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나중에도 이런 부분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지만 일단 이 주제로 가다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알 겁니다. 본인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들과 그래서 12.3 계엄 당일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본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탄핵이라는 논의가 있기 전에 스스로 사법부의 신뢰를 찾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거취를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짧게 들어볼게요. 네네. 2023년 12월 인사청문회 때 그때의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인품이라고 그때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이재명 당시 그 대선 때 후보 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과 그리고 3법 지금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 공개적인 이 반대하는 이 입장을 듣고 민주당은 이미 부딪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다음 차례인 검찰개혁 법안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이달 안에 공소청, 중수청 설치 법안을 통과시켜서 오는 10월에 출범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여당 안에서 정부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개혁이라는 것이 뭐 여기서 이런 의견 나오면 저기서 또 다른 의견 나오고 합니다. 어차피 이게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토론하고 또 수기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안이 또 아주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또 정부안이라고 또 완전히 완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서로 절충하고 조정하고 또 토론을 거쳐서 국민의 여론에 맞게 국민의 민심에 맞게 그 법을 수정하는 것은 또 국회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 대변인. 일단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청 그리고 중수청 그리고 이 설치가 사실상 이 검찰 수사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그런 수준의 구조 개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줄기차게 비판을 했고 저희가 줄기차게 안 된다라고 막아온 것이고요. 문제는 이런 대형 제도 개편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없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의 이 사법 체계는 결국에는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우리 정치인이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범죄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졸속 어떤 입법을 인해서 결국에는 그 수사 공백이 발생을 하면 그것은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당, 제가 알기로는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의 이 안을 수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우 안타깝고요. 국민의힘은 정치적 구호로서의 검찰 개혁이 아니라 좀 안전, 국민 안전에 중심을 둔 그런 사법 개혁, 검찰 개혁 이런 것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가 오늘로써 89일 남았습니다. 80일대로 좁혀지고 있는데 3월 임시국회에서 TK 통합법이 처리가 될지 이것도 관심인데요. 오늘 12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면 물리적으로 지방선거 전에 통합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여전히 대구, 경북, 충남, 대전 통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거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그 각 원내대표께서 서로 각 당 원내대표께서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근데 애초에 시작은 원래 충남 대전이었습니다. 네. 충남 대전이 원래 시작으로 이제 대구 경북과 또 광주 전남까지 논의가 된 건데요. 이야기가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충남 대전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 먼저 하자고 했던 네. 지점이 있었어요. 그걸 대통령이 이제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주당은 관련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렇게 찬성하고 먼저 주도했던 국민의힘이 이걸 또 각자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충남 대전 같은 경우는요. 그러더니 대구 경북만 해달라고 하면 그럼 그 애초에 논의는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저희는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는 또 합의하에 광주 전남은 지금 굉장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평가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지금 대구 경북도 하다 보니까 이 대전 충남 막으려다 보니까 지금 본인들끼리 스텝이 약간 꼬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려면 다 같이 하는 게 맞지. 대구 경북만 빼고 한다? 그러면 이거죠. 대구 경북의 표는 받고 싶은데 대전 충남에 만약에 민주당이 유리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먼저 발목 잡기 느낌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대구 경북에 계신 의원님들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셨습니다. 제가 대구 경북 얼마 전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이 통합 논의가 네. 굉장히 어떻습니까? 아니 왜 안 하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우리가 다 뽑아줬는데 이 논의 왜 너네들이 왜 그거를 발목 잡고 있냐라고 그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예산 차이가 20조 가량 차이나가 납니다. 그냥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 그러면 대통령이 주장하시는 5급 상트, 그다음에 국토 균형 발전에 가장 적합하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자충수로 지금 이 논의가 막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이 원내대표 두 분이 현명하게 좀 잘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전 충남 얘기를 하셨는데 대구 경북에서도 이미 예전에 홍준표 시장 때도 이 통합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잘 되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중간에 약간의 그런 소통에서 혼선이 있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은 지역 균형 발전의 어떤 어느 정도로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민주당의 집권 여당에서 의지가 있냐라는 부분으로 저희는 오히려 방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광주 전남만 그렇게 진도를 빼면은 저희 대구 경북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대통령을 바라보는 또 보수의 국민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그 혼선은 제가 봤을 때 해소가 되었고 대구 경북의 의원들도 모두 지금 이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우리 법사위에서 더 이상 이렇게 미루지 말고 이제는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을 지선 전에 잘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지 않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지금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을 중단하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뭐 윤리의 결정이 재량권의 일부 남용이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또한 그 배 의원이 지도부에게 반성을 요구하기도 했고 서울시장 위원장직에 복귀하게 된 만큼 공천에도 관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좀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은 이 법원의 결정문에 대해서 조금 유감인 것이 이 배현진 시당위원장의 이 제명 자체가 어떤 정치적 개인적 어떤 원한이 아니라 윤리위에서 정확하게 면밀히 살펴서 네. 이 배 의원이 본인을 이 지탄한 어떤 이제 국민의힘 소속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분의 자녀에 대한 어떤 초상권 침해, 아동 인권에 대한 어떤 침해가 심각하다고 해서 이 윤리위의 어떤 징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는 이런 우리 당에서 사실 이제 법적인 부분에 대응을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 정당은 정치적 결사체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당입니다. 이 국민들이 아동 인권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고 배현진 시당위원장이 사과를 지금 하지 않은 상태인데 법원에서는 사실 인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기강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특정 사유에서는 이렇게 결론이 나버린다면 앞으로는 과연 누가 이러한 윤리적인 데 있어서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지방선거 앞두고 이 재선 의원이나 되시는 분께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는 잘못됐으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분께서 좀 사과를 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 아동을 생각해서라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네. 당의 어떤 흔들리는 기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로잡고 네.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민주당의 시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안이 그 아동의 뭐 인권이나 뭐 초상권 침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김종혁 전 최고 그분이 되게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정치적인 의사표현, 즉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비판 어린 표현한 것 때문에 윤리위에서 회부돼서 제명됐거든요. 그것도 제명 절차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제명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흘 만에 자동 제명이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의원 건은 뭐 제가 차치하고 나서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배현진 의원 지금 복귀를 하긴 했지만 이거 3일 천하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걸린 게 또 있어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대구 서문시장인가요? 해당행위다. 거기 따라갔던 사람들 전부 다 제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산 간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럼 거기 또 따라가는 의원 다 제명한다고 하니까 지금 거기에 배현진 의원 포함돼 있거든요. 지금 3일 동안 반짝 서울시장 위원장 했다가 다시 윤리에 가서 다시 또 이 당원권 정지 맞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마냥 짧게, 좋아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추가 징계 가능성 있습니까? 징계 부분은 제가 윤리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정말 반대의 경우에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낙연 옛날 전 대표를 이미 탈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그분이 어디 갈 때 민주당 의원들이 따라간다면 그것이 과연 해당 행위가 아니라고 과연 민주당에서 볼 것인지 그래서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네, 따라가는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인연으로 그분 따라가는 것에 저희는 윤리위 회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야 스피커도 불이 붙었습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부 대변인, 권영련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